지난주 김섬주와 산타스틱, 속리산 국립공원의 한 자락인 대야산을 찾았습니다. 대야산의 꽃이라 불리는 아름다운 용추폭포에서 시작하는 즐거운 겨울 산행. 선물처럼 작고 하얀 눈송이가 우리를 찾아왔네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산타스틱 최초 눈꽃 산행입니다. 김섬주와 산타스틱, 겨울왕국으로 변신한 대야산에서의 두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달 밝은 밤이면 바위와 계곡을 흐르는 맑은 물 위에 달빛이 아름답게 들이운다 하여 이름 붙여진 월영대. 용추폭포에서 1km 거리에 위치한 월영대에서 이어지는 대야산 탐방로는 생태보호를 위해 지난 31년 동안 탐방객의 출입이 제한되었다가 2015년에 다시 개방되었습니다. 지금 월영대 여기는 갈림길입니다. 밀제 방향하고 피아골 방향이 있는데 저는 이제 밀제로 가볼게요. 월영대에서 밀제를 거쳐 대야산 정상으로 향하는 길은 피아골로 오르는 것보다 길이는 길지만 좀 더 완만하고 볼거리가 많아서 많은 탐방객들이 찾는 코스입니다. 여기는 월영대에서 밀제까지 가는 길이고요. 다래골이라고 부른대요. 완전히 너무너무 쉬운 길이어서 워밍업 정도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밀제 코스는 계곡이 가까이에 있고 나무가 빽빽하게 자리하고 있어서 덩굴 식물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숲길엔 산에서 얻는 토종 열매인 달의 넝쿨이 많다고 해서 다래골이라고 불립니다. 험하지 않은 평탄한 구간이 계속 이어집니다. 어느덧 눈이 제법 쌓였지만 아직은 부담 없이 걸을 수 있습니다. 지금 눈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내리고 있어요. 제가 오늘 산행하기 전에 일기예보를 봤을 때는 1에서 4cm 정도 예상했거든요. 하지만 준비를 단단히 했기 때문에 걱정은 없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무쌍한 산악 날씨에 대한 대비를 꼼꼼히 했기에 눈꽃 산행도 두렵지 않습니다. 한번 내리기 시작한 눈은 멈출 줄 모릅니다. 그래도 다행히 바람이 불지 않아 포근하게까지 느껴지는 겨울날입니다. 월영대에서 밀제로 향하는 구간은 다래골까지 1.2km의 쉬운 구간과 0.7km의 약간 어려운 구간을 지나야 합니다. 아무도 지나가지 않은 눈 쌓인 숲길에 첫 발자국을 남깁니다. 아, 여기가 밀제구나. 어느덧 가파른 오르막이 시작되는 고갯마루인 밀제에 도착했습니다. 밀제에서부터 대야산 정상까지는 1km, 중간 난이도인 0.7km 구간을 지나 어려운 구간인 0.3km를 지나야 합니다. 이 코스는 계단과 오르막이 많기 때문에 체력 배분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힘들긴 하지만 대야산의 훌륭한 조망을 바라볼 수 있는 포인트가 곳곳에 있는 멋진 코스이니만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밀제에서 정상으로 가는 500m 구간은 이렇게 계단이 많고 아주 가파른 구간이거든요. 힘을 좀 내셔야 해요. 화이팅! 소리 없이 선물처럼 찾아온 눈. 소복이 쌓인 눈 위에 묵묵히 발도장을 찍으며 마음속에 담아둔 근심과 걱정들을 잠시나마 새하얗게 지웁니다. 어느덧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여기는 그 계단 쭉 올라오면 만나게 되는 그 전망대예요. 이제 이 전망대를 지나면 본격적인 암릉 구간이 나오고 주변의 뷰를 쫙 보면서 걸을 수 있는 구간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도 두 번째 도화지 뷰입니다. 새하얀 도화지 같은 풍경. 아무것도 보이지 않네요. 대야산
대하산은 속리산 국립공원에 있는 산이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속리산 국립공원에 있는 산을 대하산이면 5번째 오게 됐어요. 그리고 또 의미가 있는 게 사계절을 다 본 것 같아요. 봄에는 운장대를 갔었고요. 여름에는 칠보산을 갔었네요. 그리고 정말 혹서기 때는 세족길을 가서 더위를 피했었고 바로 전에 가을에는 도명산을 갔었네요. 그리고 오늘 눈 오는 대하산입니다. 와, 속리산의 완성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정상에 물기 시작해요. 와. 속리산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6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명산입니다. 지난 5월 문장대에 오르며 속리산의 봄을 만끽했었죠. 이름처럼 7개의 보석이 숨어있는 충북의 대표적인 여름산 칠보산에서 속리산의 여름을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누구나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속리산의 아름다운 숲길인 세족길에서 무더위를 피하기도 했었고요. 사실 정상이에요. 가을에는 천혜의 계곡 화양동을 품은 도명산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산행의 백미, 대하산 눈꽃산행까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예상치 못한 큰 눈이 내리는 지금, 세상이 온통 은빛으로 가득합니다. 정말 행복한 순간이네요. 전망대를 지나 능선길을 걷습니다. 눈이 내리지 않았더라면 시원한 풍경을 조망했을 테지만 자주 볼 수 없어서 더 황홀하게 느껴지는 겨울왕국을 두 눈과 마음에 실컷 담아봅니다. 대하산 정상으로 향하는 능선에는 거대한 규모의 멋진 바위가 많습니다. 저는 지금 대문바위를 지나고 있습니다. 1m 남짓의 바위 사이를 통과해야 정상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문 없는 대문바위라고 불립니다. 여기서 쉬어가야겠다. 지금 이 장소가 쉬기 굉장히 좋은 장소예요. 바위가 바람도 와가지고 눈도 와가지고 저는 그래서 지금 좀 따뜻한 스프를 좀 먹어볼까요? 마침 배도 고프고요. 날씨가 춥기 때문에 과일이나 차가워질 수 있는 거 말고 이렇게 보온병에 따뜻한 물을 담아서 이런 거 하나 타서 먹으면 속도 든든하고 굉장히 몸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이 뜨거운 물은 산 근처에 편의점 어디나 다 있거든요. 거기서 받으시면 훨씬 더 오래가고 좋을 거예요. 이제 제조를 하겠습니다. 산 위에서 맛보는 따끈한 스프 기대됩니다. 저는 나무젓가락을 따로 챙겨오지 않았는데요. 이 껍질을 이렇게 말아서 스틱으로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 나는 거 보이시나요? 부드럽고 고소한 스프의 맛이 온몸에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너무 따뜻해요. 몸이 녹는 것 같습니다. 눈 내리는 설산에서 맛보는 따끈한 스프. 지금 이 순간 부러울 게 하나 없습니다. 맛있다. 앙상한 겨울나무에 새하얀 눈꽃이 피었습니다. 온 산이 하얗게 뒤덮인 순백의 세상. 마치 겨울왕국으로 향하는 듯합니다. 이제 곧 정상입니다. 저기 대하산 정상입니다. 이곳에서부터 정상까지는 200m 남짓. 하지만 예상치 못한 폭설로 산행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대하산 정상은 못 가게 됐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더 이상 가면 좀 위험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 오늘 산행을 하자라고 판단하게 됐습니다. 겨울산이 만들어낸 멋진 비경. 눈은 바위 위에도
소나무 위에도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숲속은 겨울 소리로 가득합니다. 꼭 정상에 오르지 않아도 벅찬 감동이 밀려옵니다. 갑자기 좀 마음이 울컥울컥 하는데요. 오늘 대하산을 끝으로 판타스틱 시즌 1을 마감하게 됐어요. 잠시만. 아쉬운 이별. 하지만 우리는 곧 다시 만날 거예요. 여러분, 시즌 2에도 저 김선주와 판타스틱해요. 김섬주와 산타스틱. 그동안 30번의 에피소드를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즌2에서도 산타스틱의 감동은 계속됩니다. 먹어도 좋지만 속을 채워야 더 맛있는 음식들이 있다. 맛 좋은 식재료들로 속을 꽉 채운 별별 음식들. 이거 한번 보시죠. 속이 정말 꽉 차서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특이한 빵은 처음 보고요. 딸기가 통째로 들어가니까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보기만 해도 입이 떡 벌어지는 엄청난 비주얼은 물론이요. 심생 자극하는 재료들이 속까지 꽉 들어차서 맛의 풍미는 배가 된다는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맛의 미미. 진짜 맛있어요. 최고. 맛보기 전에는 그 진가를 알 수 없는 속 깊은 맛의 향연. 쫄깃하게 때론 달콤하게 속을 꽉 채운 요리들을 지금 소개합니다. 속 꽉 찬 맛을 찾아 제일 먼저 향한 곳은 대구 중구의 한 음식점.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다는데 입구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에게 겨우 순대. 그런데 자세히 보니 어머머, 일반 순대와는 다르다. 뽀얗고 고운 자태를 뽐는 이 순대 정체는 이게 그냥 순대가 아니라 일부도 막창 순대예요. 그 이름하야 막창 순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막창은 그저 불판을 지글지글 구워야 제맛. 하지만 이곳은 막창의 소를 가득 채워 순대를 만든다는데 창자가 아닌 막창의 옷을 입은 순대, 그대의 맛은? 이 집이 엄청 쫄깃쫄깃하고 진짜 쑥떡 꽉 차 있어서 정말 맛있어요. 이거 먹으려고 지금 타지에서 왔어요. 잡내가 날 줄 알았는데 전혀 잡내가 없이 굉장히 맛도 담백하고 그리고 속이 너무 꽉 차 있어서 먹을 것도 많고 일반 순대보다 더 쫄깃쫄깃하고 고소하고 맛있어요. 쫄깃하고 고소해 계속해서 먹게 된다는 막창 순대. 그 속 깊은 맛의 비밀이 궁금하다 궁금해? 속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속에는 표고버섯, 양파, 찹쌀, 당면 등 20가지가 넘는 신선한 재료들로 막창을 꽉 채워 넣으면 막창 순대가 완성됩니다. 순대 맛을 좌우하는 이 집만의 특별한 속 재료가 막창을 가득 채우고 이내 든든하게 속을 채운 막창은 뜨거운 냄비 속으로 직행하는데 아니 그런데 사장님, 막창 특유의 냄새를 어떻게 잡으시려고? 내가 다 걱정이 되네. 잡내를 없애는 특별한 방법은 없고요. 막창을 깨끗이 손질하고 막창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신선한 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맹물에 삶아도 맛있는 순대를 맛볼 수 있습니다. 맛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에 그저 맨몸으로 사우나를 마친 막창 순대. 쫄깃한 막창에 맛 좋은 순대 속이 안을 가득 채웠으니 이건 뭐 보기만 해도 배가 다 부를 지경이다. 맞습니다. 갖가지 재료로 속을 가득 채워 더 마시는 막창 순대. 그 누군가에겐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맛이라는데. 저희는 이거 어른이 7분이라서 집에서 만들어서 먹었었거든요. 쉬는 초역 때만 해도. 근데 이제 어른이 안 계시니까 사실 이게 일거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못하니까 어른 생각나면 일부러 여기 먹으러 오는 거죠. 이모, 순대국밥 6개 주세요. 어디 이뿐이랴? 막창 순대를 잇는 또 다른 별비, 막창 순대 국밥을 빼놓으면 소파지 소패. 오동통한 막창 순대와 진한 사골 국물의 환상적인 컬래버레이션. 맛은 물론이요, 올겨울 강추위도 물리친다는 최고의 보약 되시겠다.
평소에 막창을 많이 좋아하는데 순대도 먹고 막창도 먹고 국도 먹으니 일석삼조네요. 일단 국물이 깔끔하고 그리고 순대의 그 쫄깃함이랑 국물이 너무 조화가 잘 돼서 누구나 와서 쉽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인 것 같습니다. 최고예요. 또 다른 속 치은 맛을 찾아간 곳은 대구 동성로. 많은 인파가 오가는 곳답게 요즘 SNS를 뜨겁게 달구는 음식의 인사가 바로 이곳에 있다고 하는데. 누텔라 굴뚝빵 하나 주세요. 연기 나오는 그 굴뚝? 그냥 보기엔 단순한 아이스크림 같은 이것이 브레드, 바로 빵이란 말씀? 생긴 것이 마치 굴뚝 같아서 일명 굴뚝빵이라 불린다는데, 특히 체코에서는 드로드로라 불리며 전통빵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굴뚝빵. 어쩐지 해외 감성 느껴지더라. 서양에서는 뚜루둘로라고 불리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굴뚝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제 굴뚝빵이라 부르고, 이제 굴뚝처럼 중간에 이제 뻥 뚫려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안에 이제 다양한 토핑이나 과일, 초콜릿 등을 발려서 이제 드실 수 있는 이색적인 빵입니다. 눈길에 사로잡은 이 이색적인 빵은 둥글고 길쭉한 밀대를 이용해 최대한 굴뚝처럼 마라 곧장 오븐으로 직행. 일정 시간 구워주면 고소한 굴뚝빵 완성이란다. 이제 체코 갔다가 이제 이거 파는 걸 봤어요. 되게 이거 그릇처럼 생겨서 저희가 이제 뭘 넣든 되게 이색적인 빵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제가 관심이 가져서 배우게 됐습니다. 텅 빈 빵 속에 갖가지 토핑과 악마의 잼 그리고 크림까지 가득 채워 넣으면 속 꽉 찬 굴뚝빵 완성! 특히 이 집의 시그너처 메뉴인 이 초코잼 빵은 달달하고 부드러워서 초코 마니아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베스트셀러라는데. 제가 평소에 초코를 좋아하는데 그 안에 초코잼이랑 슈크림이 많이 들어가지고 엄청 달고 맛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특이한 빵은 처음 보고요.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이 슈크림이랄까? 입안에 퍼지는 느낌이 너무 좋고 맛있어요. 어디 초코빵만 있을 소냐? 남녀노소 모두 취향에 맞게 갖가지 토핑을 넣어 또 넣어. 거기다 다양한 맛의 잼과 크림을 넉넉히 넣어주면 입이 절로 마중 나가는 속과 채운 맛, 입안 가득 베어 먹어야 제맛인 굴뚝빵이 완성된다. 이제 위에서부터 먹을 때 이제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빵이 이제 다 설탕이 발려있어서 되게 달콤했고요. 그리고 안에 보시면 블루베리도 있고 안에 휘핑크림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달콤하고 상큼하고 맛있어요. 속을 추운 달콤 상큼한 맛 여기에도 있다. 꽉 찬 맛의 대미를 장착할 이곳은 바로 찹쌀떡 가게.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는 옛 어르신들의 말씀이 딱 어울리는 이것이 바로 과일 찹쌀떡 되시겠다. 아이고 참말로 곱다 곱아. 딸기가 안에 들어가 있어서 새콤하고 달콤한 딸기 모찌예요. 과일 찹쌀떡 그 맛의 비밀은 바로 속을 통으로 채웠다는 사실. 찹쌀떡 안에 딸기, 포도 등의 과일로 속을 꽉 채우고 거기에 달달한 팥이 더해지면 달콤함은 파워업. 신선한 제철 과일과 앙금을 함께 넣어 국내산 찹쌀로 만든 과일 찹쌀떡입니다. 맛도 맛있지만 색색의 매력으로 눈을 현혹시키니 이만하면 찹쌀떡 게스트셀러 인정. 인정. 이것이 바로 떡과 과일의 이색적이고도 환상적인 꿀케미. 과일 찹쌀떡 되시겠다. 네, 주문해서 과일모찌 나왔습니다. 맛있겠다. 제 한 몸 다 바쳐 떡 안에 쏙 들어간 과일은 입안에서 부드럽고 향긋하게 퍼져 미각을 깨우는 이 계절 최고의 맛이라는데. 정말 맛있는데요. 이게 딸기가 통째로 들어가니까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최고입니다. 달달하기도 하고 안에 과일이 되게 신선해가지고 새콤달콤한 게 짱! 억지를 절로 치켜들게 만드는 과일 찹쌀떡의 매력. 출구 없는 그 맛에 모두들 빠져드는데. 떡도 쫄깃쫄깃하고 떡이랑 과일이랑 조화가 잘 어울리고 맛있어요. 모양도 진짜 예쁜데 제가 평소에 떡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떡 안에 과일도 있으니까 떡도 먹고 과일도 먹고 두 개 조합이 진짜 좋아서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고 속이 꽉 찬 음식이 진짜 맛있어요. 맛 최고, 궁합 최고. 상상할 수 없었던 이색 조합으로 색다른 맛을 선사하는 속 꽉 찬 음식들. 올겨울 속이 꽉 찬 음식들을 통해서 색다른 맛의 재미를 느껴보면 어떨까?
만나면 좋은 친구.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가락은요 언제 들어도 참 멋스러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늘고 화려하고 멋스럽고 이 12줄을 가진 악기 바로 가야금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 가야금을 가지고서 후배를 양성하고 계신 선생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어떤 분인지 바로 한번 만나러 가보실게요. 띵띠딩띵띵 띠디딩. 국악의 불모지인 원주에서 모교 후배들을 대상으로 후학 양성에 힘쏟고 있는 양승희 선생. 올해로 3년째 아이들에게 가야금을 가르쳐 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인간문화재 양승희 선생이 말하는 가야금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가야금은 한국인의 영혼의 소리이고 한국 여인이라고 생각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오동나무에다가 명주실을 꼬아서 만들었거든요. 여인들이 시갈 때 오동나무로 장롱도 만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한국에만 있는 전 세계가 경탄하는 음을 낼 수 있는 가야금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요 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 산조 및 병창 인간문화재로 지정된 양승희 선생님께서 직접 수업하고 계신 학교라고 합니다. 얼른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야금 연습이 한창인 아이들의 교실입니다. 가늘고 화려한 음색에 12현 줄을 뜯으며 우리의 전통 악기를 배우는 아이들. 연습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진지한 표정이죠.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선율을 가진 가야금. 덕분에 우리 친구들은 가야금의 매력에 푹 빠졌다네요. 야, 우리 친구들 이렇게 가야금 치는 실력을 딱 보니까는요 정말 저도 그냥 박수가 절로 나왔는데 우리 친구 처음 배우게 된 계기 그리고 배워보고 나니까 어떤지 너무 궁금해요. 처음에는 새로 나온 거여서 호기심으로 한번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또 재미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한 번도 가야금을 해보지 않아서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해본 느낌은 가야금으로 치는 거, 손으로 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다른 건 서양 악기라서 뭔가 그냥 손으로 이렇게 치는 건데 다 이런 건 뜯는 거니까 손가락이 아프긴 해도 그냥 재밌어요. 가야금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쉬는 시간 때 가야금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소리도 엄청 좋아해요. 가야금 연주의 후학 양성과 저변 확대를 위해 모교 후배들을 대상으로 가야금 산조를 전수하고 있는 양승희 선생. 별도의 강사비는 물론 고가의 가야금 대여비도 직접 충당하며 후배들에게 아낌없는 가르침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가야금 산조는 창시자 김창조 선생과 그의 친손녀인 김죽파 선생에 이어 현재 양승희 선생이 직계 전수하고 있는데요. 그녀는 수십 년간 세계 무대를 누비며 우리 가야의 고유한 멋을 알리고 가야금 산조의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도 힘써오고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가 지금 선생님께서 나온 학교, 이 모교라고 들었는데 여기에서 우리 후배들을 좀 가르쳐야겠다 이런 계기가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계기가 좀 있으셨나요? 국가에서 저에게 인간문화재라는 타이틀을 주었을 때 제 고향의 어린아이들에게 가야금을 가르치고 싶었죠. 그리고 또 여기 와 보니까는요, 제가 어렸을 때 점심시간이면 마이크에다 대고 오빠 생각 같은 노래를 부르고 하던 옛날이 생각나고 우리 한 애기, 한 아이 하나하나에 너무 정이 가고 제 추억이 담겨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배운 가야금을 이제 우리 어린이들에게 전수하고 싶어서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가야금은 우리나라 전통 악기잖아요. 이 서양 악기랑은 다르게 고유의 소리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매력이 좀 있을까요? 피아노에 비하면 세 옥타브밖에 없지만 자연의 아주 새소리라든지 물소리라든지 모든 자연의 소리를 낼 수 있고 정말 마이크로톤이라고 그 미분음을 다 낼 수 있는 악기로서 아주 아름답고 청아한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또 밑에는 아주 저음으로 굵은 소리도 낼 수 있고요.
모든 곡을 칠 수 있을 때까지 가야금을 배우고 싶고 가야금이 매력적이어서 자꾸 욕심이 나요. 다른 거 같은 거는 부모님이 시켜서 하거나 친구 권유로 하는 게 많은데 가야금은 직접 하고 싶어서 신청하게 됐고 취미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능숙하게 하고 싶어요. 우리 가락의 이 멋을 알려주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수업을 받는다는 게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영광이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도 상당히 기뻐할 만한 일일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이런 기회가 아니면, 지금의 기회가 아니면 배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승희 선생님께 굉장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매번 공연할 때마다 따라다니는데요. 보고 있으면 가슴이 벅차서 정말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특히 우리 아기가 배우면서 우리나라 가락을 통해서 장단을 맞추며 노는 모습에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요. 엄마로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자, 그럼 박경윤 리포터도 가야금 연주에 도전해볼까요? 10의 줄을 이리저리 튕기고 누르며 배워보는데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딱 해보니까는요 요래 이렇게 딱 느낌이 옵니다. 이제는요 제가 이제 혼자 연주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는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하루 느낀 게 있다면요 이 가야금에서 나오는 우리의 가락이 전통 가락이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였나라는 거를 제대로 느낄 수 있었던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생님께서요 앞으로도 이 후배 양성과 후배 사랑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할 말이 있다고요? 선생님 사랑해요. 네, 원주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3년에 배운 걸 생각하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어린이들이 가야금을 열심히 해서 시문화재나 국가의 인간문화재가 돼서 자손만대의 가야금을 산조를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인 소원은 이제 세계가 경탄하는 가야금 산조가 세계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겨울이면 제주바다를 찾아오는 반가운 손님, 방어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세차고 빠른 물살을 헤치고 돌아온 방어. 그리고 이 방어를 무엇보다 기쁘게 맞이하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찬바람 불어오는 겨울이면 더욱 활기가 넘친다는 곳, 서귀포시 모슬포항. 싱싱한 방어들은 모두 이곳에 모여 있다고 하는데요. 어머나, 이 젊은 총각도 방어 구경하러 오셨구나. 크기부터 남다른 제주의 방어. 그렇다면 몸무게는 얼마나 될지. 어머나, 이게 몇 킬로야? 13kg짜리 특방어입니다. 물건 좋아요? 물건 좋습니다. 오늘 빵빵하고 물건 아주 좋습니다. 매일 나와서 방어를 구매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매일 나와가지고 매일 좋은 방어로만 가져갑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방어가 많이 잡히지만 제주도 방어가 특히 뛰어난 이유. 수심 깊은 곳에서 자리돔을 먹고 자라 육질이 더 고소하고 쫄깃하다는데요. 겨울철 방어는 고소한 맛이 절정에 이른다고 합니다. 크기가 크면 클수록 맛이 더 좋답니다. 또한 부위별로 맛과 식감이 달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생선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크게 보시면 이쪽이 이제 등심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뱃살이고요. 이쪽 밑에서 방금 배꼽살을 뽑아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이는 게 이제 날개살. 그리고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게 볼살. 그리고 이게 가마살에 붙어 있는 가마살입니다. 거침없이 방어를 해체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한 사람. 방어 요리 대회는 물론 각종 제주 향토 요리 대회를 휩쓸었던 방어 요리의 대가 고 김정호 씨입니다. 아버지는 이제 방어가 이 모슬포의 근원지인데요. 이
모슬포의 근원지인 이 방어를 제주도 토속 음식에 접목을 시켰어요. 아버지는 요리에 정말 열정이 넘치셨던 분이세요. 어떤 사람은 잡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풀들을 이제 뜯어다가 이제 요리로 손님들한테 내보이시고,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이제 요리와 가까운 삶을 사셨죠. 열심히. 작년 초까지만 해도 육지 실업팀에서 수영 선수로 활약했던 아들 김민규 씨. 그때만 해도 이렇게 요리사가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아버지를 돕는다는 생각으로 배워왔던 요리가 이젠 아버지를 잇는 꿈이 되었습니다. 수영 생활을 이제 20년 넘게 했는데 갑자기 이 요리의 길로 빠지는 게 쉽진 않았어요, 사실. 근데 이제 아버지 피라는 게 저도 손님들한테 다가서는 게 무섭지 않고 정말 친근하게 제가 먼저 이분은 저희 가게에 와주신 고마우신 분이다 생각하면서 먼저 다가가다 보니까 이제 가게를 운영한다는 게 재밌더라고요. 민규 씨가 요리를 배우기 시작한 건 지금부터 약 5년 전 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아들의 꿈을 알기에 가업을 물려받으라는 이야기는 미처 못하셨던 아버지셨습니다. 이거는 저희 집만의 비법인데 이렇게 손으로 뜯어내야 이렇게 기름질이 예쁘게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토치로 태웠을 때 표면이 예쁘게 나와요. 그리고 기름질이 살짝 흐르게. 자,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방어 특수 부위 구경 한번 해볼까요? 배꼽살에서부터 꼬리살, 날개살, 사이살, 볼살 등등. 이제 방어가 크다 보니까 일단 맛이 좋죠. 그리고 이제 방어가 크니까 또 특수 부위가 이제 손님들한테 나가야 되잖아요. 그 특수 부위가 큼지막하고 맛있게 나옵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죠. 아버지가 개발한 방어 코스 요리를 제대로 즐기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매콤한 양념들로 버무려낸 방어찜과 잘 익은 묵은지와 함께 보글보글 끓여낸 방어 김치찌개까지 이것도 다 아버지가 직접 개발하신 메뉴랍니다. 저희 찜에는 머리뼈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저기 찌개에는 뼈랑 내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어 한 마리를 통째로 탔습니다. 버리는 부분 없이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 김정호 씨가 특허까지 받은 방어 코스 요리 되시겠습니다. 방어 코스의 시작은 일단 신선한 회부터 고소하면서도 쫄깃한 방어회를 부위별로 즐기고 난 뒤 기름진 입안을 매콤한 찜과 찌개로 개운하게. 이제 가게를 운영한다는 게 재밌더라고요. 맛있는 음식. 이 방어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신선하고 맛있게 손님들한테 내보일 수 있을까 항상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왜 이 껍질 뜯는 것부터 이 토치로 살짝 구우는 것까지 어떤 생각을 하시고 하셨는지 이런 게 아버지가 말로 해주실 때보다 더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재밌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분주하게 장사 준비를 했던 민규 씨. 해가 저물고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이거는 뱃살 등살 사이에서 뽑아낸 사이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느러미에 달려있는 날개살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 거는 여기 기름장에 찍어 드시고요. 하얀 거는 초장에 찍어 드시면 맛있습니다. 방어가 익숙하지 않은 손님들에게 하나씩 부위를 설명하고 먹는 방법까지 알려주는 민규 씨. 초반엔 아버지의 명성을 찾아왔던 손님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이젠 민규 씨를 찾아오는 손님도 많이 생겼습니다. 육지에서 친구들이 내려와가지고 뭐 소중한 사람들 오면 대접해주고 싶어가지고 오게 됐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맛이었고 뭐 친구들도 아마 육지에 올라가면은 더 이상 회를 못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았습니다. 평소에 서울에서는 잘 접할 수 없던 부위를 먹게 돼가지고 더 신선하고 맛있었어요. 여기서 방어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서 다시 서울 가도 제주도 갈 때 꼭 여기 와서 먹고 가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네.
옆에서 가르쳐주던 아버지는 이제 안 계시지만 요리에 대한 아버지의 열정은 아직 이 주방에 남아 있습니다. 민규 씨는 이제 그 뒤를 이어 더 뜨거운 열정으로 이곳을 꾸려가려 합니다. 아버지의 손님들을 제가 맡게 됐지만 이제 한 분 한 분 감사하게 여기고 조금 더 정성스럽고 맛있게 요리를 해가지고 저희 모슬포 방어가 전국으로 알려질 수 있게 더 노력하는 게 제 꿈입니다. 이제 물속에서의 1위가 아니라 맛있는 방어를 전국으로 알리고 싶다는 방어 요리사 김민규 씨. 아직은 시작하는 단계지만 머지않아 아버지보다 더 유명하게 될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차세대 방어 요리사 김민규 파이팅! You gotta know, I'm feeling love, made it gold. I never loved another one, another you. It's gotta be love, I said it. 그냥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울산에 살고 나고 자랐어요. 그 가족들도 여기 다 있고 친구들도 여기 다 있고 그리고 이 친구는 여기 가정을 꾸렸어요. 꾸려서 패션 산업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요. 특히 서울에. 저희 울산에 있는 친구들 또는 이제 뭐 타 지역에 있는 친구들 서울이 아닌 일을 하려면 거기로 가야 되거든요. 친구들과 가족들을 다 이제 그런 삶을 포기하고 저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됐거든요. 사실 저희가 뭐 서울 가서도 충분히 이제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게 과연 좋은 건가? 옳은 건가?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살면서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저희 후배들이 똑같은 그런 선택을 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작지만 의류 브랜드를 하나 만들면 저희 회사에 취업한 친구들이 생길 거잖아요. 그 친구들은 서울에 가지 않아도 저희 울산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저희 같은 업체들이 하나둘씩 더 저희가 잘 된다면 하나둘씩 더 생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생길 거라고. 그렇게 되면 이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그런 시발점이 된다면 정말 영광이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옷이 단순히 옷만 파는 게 아니라 문화를 같이 판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만드는 옷들은 전부 다 저희가 즐기고 있는 특정 문화를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와서 저희 옷을 사주고 저희는 또 그 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조금 도와줄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울산 안에서 저희가 즐기고 있는 문화가 지금은 작지만 이게 조금씩 점점점 커지고 사람들한테 많은 공감을 얻지 않을까?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매장을 만들 때도 그냥 단순히 옷가게로 만든 게 아니라 여기서 공연도 할 수 있고 스케이트보드도 탈 수 있고 또 뭐 영화도 다 같이 볼 수 있게 공간도 구성하고 장비도 다 구성했거든요. 그래서 오픈 필름이라는 작은 영화제를 독립 영화제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픈 마이크라는 지역에서 음악하는 친구들이 와서 편안하게 공연을 할 수 있는 이벤트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기본적으로 선순환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의류 브랜드를 시작을 했을 때 울산 분들이 정말 저희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는 만큼 원동력이 됐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되돌려 드리고 싶다? 뭐 저희가 뭔가를 크게 되돌려 드릴 수는 없겠지만 작은 힘이나마 좀 그분들에게 무언가를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의류 사업을 이제 다양한 디자인을 할 수 있고 이제 컬렉션까지 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되는 성장에 따라서 그분들에게도 무언가를 돌려드리고 싶다는 마음에 계속 그런 것들을 준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 여기가 울산이 아닌 것 같다, 서울인 것 같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해주시긴 하거든요. 사실 울산에도 파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어요. 많이 생기고 있는데 어디서 본 듯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저희만의 무언가 색을 좀 표현해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서울에서 이런 걸 했는데 우리도 이런 걸 해보자. 이런 그 기획의 시작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그런 원초적인 생각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울산 분들의 또는 다른 타 지역 분들이 저희 그런 행사들을 참여하고 싶을 만큼의 좀 그런 공감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얻지 않았나 생각을. 저희는 그냥 가장 기쁜 게 저희 공간에 10분 이상, 20분 이상 이렇게 머물러 주는 것 자체가 정말 저희는 좀 큰 감사거든요, 그분들이. 네, 또 쉽지 않다, 힘들다, 뭐 그리고 뭐 취업이나 해라 그런 말들, 네,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성적도 다 나쁘지 않고 좀 되게 다 좋았거든요. 어디에 취업하기도 다 나쁘지 않은데 창업이라는 길을, 그러니까 저희는 그때는 창업인 줄 모르고 그냥 뭔가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그게 남들은 창업이라고 해서 되게 좀 많이 반대도 하고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제 앞으로 너의 계획에 대해서 막 물어보면 저희한테 그런 계획에 대한 질문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때 사기 먹은 것 같아요. 공장 사장님들. 네. 그냥 너무 초짜 티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냥 얘네들이 뭐 한 번 만들지 두 번 만들겠나 이런 마음으로 그냥 받을 때 비싸게 받아야지 하고 다. 지금 와서 보면 사기를 당했다. 좀 상상도 못할 가격을 만들었죠. 그 처음 보고 얼굴에 대놓고 교육비를 내야지, 수업료를 내야지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저희를 등쳐서 수업료를 떼가신 거거든요. 아무래도 선배가 없다 보니까 여기는 울산에서는 모를 사람이 없어서 그거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저희끼리 그냥 이렇게 끙끙대면서 이제 거의 맨땅에 헤딩하듯이 시작했으니까 거의 1년 동안 하루에 한 끼 먹고 일하는 시간이 20시간. 일단 18시간 정도 일했나? 거의 잠도 안 자고. 1년은 저희 인생에 그러니까 없었다라고 봐야 돼요. 그냥 저희가 그냥 일만 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루에 한 끼 돈이 없으니까 집에서 아침밥을 먹고 나오는 거예요. 먹고 나오면 이제 그게 끝인 거예요, 그날. 한 6개월 정도 했을 때 그때 밖에 걸어가는데 얼굴이 엄청 심하게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안 먹어서 풍이 왔다고 하고 오늘 이제 퇴근길에 집에 가는데 걸어가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앰뷸런스에 실려서 간 적이 있어요. 15년도였나? 2015년도였나? 이상하게 모를 좀 관심들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백화점에서 갑자기 저희를 불러서 서울에 이제 목동에 있는 백화점에서 저희를 갑자기 초청을 하더니 팝업스토어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좀 뭐지 이렇게 팝업스토어를 했는데 일주일 했나? 했는데 매출이 꽤 괜찮았나 봐요. 저희가 이번에 되게 잘했구나 그런 생각하고 이제 2015년도에 이제 방탄소년단 이름 거론해도 되나요? 방탄소년단이 입은 제품이 그때 나왔어요. 이제 울산 안에서 매장 안에서 칼라당 이제 100개씩을 만들었어요. 이게 일주일 만에 싹 다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총 5개 칼라였으니까 500개가 일주일 만에 매장 안에서만 싹 다 나간 건데 그런 경험이 또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와, 잘 되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게 온라인으로 풀면서 이제 정말 많이 나갔어요. 그때는 뭐 택배를 싸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모자랄 정도였으니까. 그 요즘 친구들이 조금 근데 자신의 로컬에 대해서 좀 자부심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 부산 사람인가? 울산 사람인데? 나 대구 사람인데? 약간 예전에는 막 다 인서울이었는데 시대적 흐름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한다면 훨씬 더 자기 지역에서 빠르게 성장할 수도 있고 더 탄탄하게 잘 만들어갈 수도 있어요. 굳이 서울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을 자기 지역에서 잘 찾으면 뭔가 더 뜻깊은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그냥 자기만 잘 돼야지 이런 그런 뭔가 흐름보다는
뭔가 여기서 계속 뭔가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지역사회에 뭔가 공헌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이상하게 막 그런 게 들어요.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이곳을. 되게 울산은 유럽 같거든요. 사람들이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서울 가서 살아보면 다들 막 1분 1초 가까워서 엄청 바삐 움직이고 길 가다가 뭔가를 하나 물으려고 해도 사람들이 여유가 없어서 대답을 안 해줘요. 그런데 울산은 사람들이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길 가다가 질문을 해도 쉽게 받아주시고 움직임 자체가 여유롭거든요. 저는 사실 그 여유롭게 살고 싶어요. 그 도시를 상상을 하면 좋은 동네, 좋은 도시다 그런 거 있잖아요. 가보고 싶다. 이렇게 늘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그런 도시들 있잖아요. 뭐 부산이라든지 경주도 많이 가고 싶어하고 서울은 마찬가지로 그런 도시가 지금은 사실 울산하면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굉장히 많으신데 저희 같은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막 공업주 제2차 산업의 뭔가 중심지였던 울산이 그런 것들을 무너지면 끝이라고 다들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과 별개로 또 그런 걸 넘어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젊은 청년들이 현재. 그래서 훨씬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 친구들이 도시의 이미지를 탈바꿈하고 미래적으로 훨씬 더 좋은 도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꿈이 있어요.